예, 손뚜껑 8강입니다. 8강, 사회문화 8강. 완전 경쟁시장이네요. 그죠?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이 이제 9월 모의고사에, 그죠? 작년 9월 모의고사에, 2021년이죠. 9월 모의고사에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내용이 연계가 됐어요. 연계가 됐는데, 글이 뭐냐면, 광고라는 글이었죠. 광고. 광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럼 뭐, 언급은 됐었는데,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말이. 근데 뭐, 별로 뭐, 광고라는 광고 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뭐, 많이 연계됐다는 느낌을 못 받았죠. 왜냐면, 이거 다 꼼꼼히 안다고 해서 광고 글에 어떤 게 도움이 됐느냐? 아니었죠. 그죠? 뭐, 완전 경쟁시장은 그냥 단어만 슬쩍 언급했기 때문에, 뭐, 그냥 간접 연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수능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랬고 간접 연계라고 하는 순간 뭐 그다지 뭐 큰 연계가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그 EBS 책을 가지고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용어나 어떤 어휘 뭐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뭐 좀 도움 될 것이다. 뭐 그 정도밖에 없죠.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뭐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크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그 뭐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뭐 기업의 이윤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가 된다.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그 이윤이 이윤이 0인데 실질적으로 이윤이 0이라면 본전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윤은 플러스인 상황이죠, 그죠? 그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념, 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글을 좀 읽기가 쉬워지고요, 그죠? 뭐 그거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표를 가지고 왔었고 요런 그래프들도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다음 요 문제 그죠? 요 문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 요 문제들을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요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뭐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거는 조금 조회수가 높으면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어쨌든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상황 봐서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려운 개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렇죠. 시장의 어떤 형태와 관계없이, 시장 형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일반적인 그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경제학적 개념이죠. 그죠? 그런 어떤 시장의 종류, 그런 거 관계없이,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이윤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가 된다.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게 뭔 말인가? 요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요거 뭐 뒤쪽에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한번 보시죠. 한계 수입이 뭔가? 그죠? 한계 수익과 그죠? 한계 비용. 한계 수익은 뭐냐면은 상품을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100개를 팔다가 그죠? 101개를 팔았어요. 그죠? 한 개를 더 판 거죠. 그럴 때 생기는 어떤 수입.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가격 그대로겠죠. 그죠? 만약 35만 원짜리 컴퓨터다라고 하면은 35만 원이에요. 그죠? 한 대 더 팔았으니까. 그죠? 생기는 수입이니까. 그죠? 한 대 더 팔았으니까. 그다음 한 개 비용은 증가시키는데 요거 만드는데 드는 비용, 한 개 더 만드는 데 비용입니다. 그죠? 한 개 더 만드는데 쓰이는 비용. 요건 좀 달라지겠죠. 비용은 달라지겠죠. 왜냐면 뭐 100개 만들다가 뭐 101개 만드는 거랑 한 개 만들다가 2개 만드는 거랑 비용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글 읽는 데는 뭐 상관이 없긴 한데 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할 경우에 좀 도움 되겠죠. 그러려고 영상을 만든 거니까 보시죠. 이거 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한계 수입은 말 그대로 한 개를 더 만들 때 그죠? 한 개를 더 만들 때 생기는 만들어서 팔았을 때 생기는 수입이고 한계 비용은 한 개를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뭐 100개에서 101개로 갈 때에 드는 어떤 비용이랑 101개에서 102개로 갈 때 만들어 팔 때에 드는 어떤 비용이 달라진다. 그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걸 보시죠.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이 그래프가 있나? 한계 비용. 그러니까 한계 비용
한 개의 비용 곡선이 요 생산량이죠. 개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뭐 100개, 200개, 300개 점점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더 만들 때 생기는 어떤 비용이 증가한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사람들이 공장 사람들 3명이서 빵을 2개씩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이때까지 5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5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총. 그러다가 제가 1개를 더 만들어 라고, 그죠? 명령을 할 수 있죠. 주문을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별 힘을 안 들이고 얘는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1인당 2개를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6개 만들 때는, 그죠? 생산량 이거 Q고, 그죠? 6개 만들 때는 여기였어요. 5개 만들 때는 여기였다가 6개 만들 때는 생산량이 생산비가 똑같아요. 비용이라 치면은,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라 치면은 비용이죠, 그죠? 비용. 그렇죠? Y축은 비용이라 치면은 글씨가 좀 안 좋나요? 다시 비용이라 치면은 요 생산량이죠, Q. 그러니까 요 5개 생산하는 거랑 6개 생산하는 데 드는 더 비용이 똑같아요. 왜냐면 그냥 말만 했잖아요. 얘는 그냥 놀다가, 그죠? 그럼 이제 안 놀고 못 놀고 일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비용 안 들죠. 근데 문제는 7개 만들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거 그냥 얘들이 총 힘을 다해서 6개 만드는 거니까 7개를 만들려면 얘들이 뭐 야근을 한다든가, 그죠? 야근비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겠죠, 7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찍히겠지. 그러다가, 그죠? 야근해가지고 이렇게 뭐 9개, 10개까지 만들었다, 그죠? 9개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1개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야근을 해도 안 돼. 그럼 한 사람 더 고용을 해야 되겠죠. 고용하는 비용은 더 들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우상향을 하는데 가다가 잠시 꺾였다가 다시 또 증가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제곱, 뭐 x, y 이꼴 x 제곱 뭐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잠시 또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뭐 대체로 우상향을 하는데 반드시 우상향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비용 자체가,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생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총 비용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뭐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한계 비용은 항상 우상향이 아니다. 설정 함수에 따라 다양하다, 그죠? 함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물건은 값이 내려갔다 하고 올라갔다 하고 이렇게 되겠죠. 대체로는 올라가겠죠, 평균적으로는, 그죠? 뭐 하면 할수록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계를 더 사야 되거나, 그죠?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동 비용이나 뭐 고정 비용이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요거 이해됩니다, 그죠?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 개 비용 곡선은 증가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증가하게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 말이 안 되거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시 꺾였다가 어떨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그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죠? 생산비가.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가다가 뭐 비슷하게 별로 변동이 없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이때 이제 사람을 고용한 거지, 그죠? 이때는 사람 고용을 안 하고 그냥 명령만 시키는 거고, 그죠?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자들 때려잡으면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도저히 때려잡아도 안 된다. 그럼 한 명 더 고용하겠지. 그럼 올라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우상향인데, 뭐 그렇게 하는, 뭐 맨큐의 경제학 뭐 이런 거 보면 대체로 이제 우상향이다. 그러니까 또 문제 같은 걸 보면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를 낼 때 딱 고정으로 주어지는 숫자가 생산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총 비용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이 표가 만들어지고, 한 개 비용이 만들어지고, 이걸 평균 비용이 만들어지고, 이 표를 기준으로 이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요거예요, 그죠? 총 비용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건 실질적인 비용이죠, 실질적인 비용. 그 공장에서 얼마가 들었다라는 실질적인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입니다, 그죠? 이걸로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수치들, 통계 자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한 개 생산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그 정도만 조금, 그죠? 경제학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거만 넘기면은, 자 보시죠. 그러면은
이유는 총 수입에다가 총 비용을 뺀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총 수입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건을 다 판 값이다.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100만 원치를 팔아가지고, 뭐 돈통에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죠? 팔아먹었어. 근데 비용이 99만 원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유는 만 원입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죠? 총 수입에다가, 총 수입 100만 원, 총 비용은 99만 원, 그러면 이유는 만 원이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에다가 이제 미분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 미분을 때린다는 게 dx분의 dfx라고 했을 때, 이거 fx는 어떤 함수다. 그죠? 함수 뭐 이런 한개 비용 함수라는데 수입 함수나 이용 함수, 이윤 함수다라고 했을 때 x는 그 미분 변수는 x, 요걸 개수라고 봅니다. 어떤 뭐 개수 q, 그죠? q 생산량이라든지 어떤 물건의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걸로 미분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한 개, 그죠? 한 개, 개당, 개당, 그죠? 한 개 비용, 한 개 수입, 한 개 이윤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미분을 때리게 되면. 요까지 뭐 수학적으로 대략 얼추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산을 100개를 하다가 이제 101개를 했다. 한 개 비용이 35원이고, 비용이 35원 들었는데 또 35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제 본전이죠.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 같은 상황. 기업 이윤의 극대화된 상황이다. 요걸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100개를 팔다가 101개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한 개 더 추가했죠. 이때 이윤이 9,000원이라는 얘기는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9,000원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비용은 작고 수입은 올라가.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 개 수입이 같아요. 한 개 수입이랑 가격이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죠? 수요 곡선과 가격,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가격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요거죠, 그죠? 수요 곡선, 한 개 수익 곡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생산이 아무리 증가해도 가격이 그대로다라고 이제 어떤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뭐 1억 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무조건 가격은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그죠? 봅시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요 가격은 똑같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떨어집니다. 가격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이럴 때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100개를 생산하다가, 그죠? 팔다가, 뭐 수요는 100개를 수요를 원하는데, 시장에서는 100개를 원하는데, 그죠? 팔다가 갑자기 기술이 좋아가지고 2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200개를 확 생산했어. 그러니까 뭐 빵을 100개를 만들다가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200개를 확 생산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사람들 뭐 이렇게 수요는 그대로인데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을 유지를 한다. 뭐 이 정도로 보고, 그죠? 가격이 유지가 되는구나. 그죠? 생산량이 증가하든 말든 가격이 유지된다. 요걸 가지고 또 봅시다. 그러니까 한 개 수입이라는 게 뭐 뜻이 뭐였냐면 한 개를 더 팔 때 생기는 어떤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가격 아닙니까? 그죠? 그 35만 원짜리 컴퓨터를 한 개를 더 팔면은 35만 원을 번 거죠. 가격이. 그죠? 근데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한 개 수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개의 이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죠? 한 개의 이윤이 요게 고정이 되고 이게 증가해버리니까 아까 봤죠? 한 개 비용 곡선이 이게 증가하는 거. 그죠? 한 개 비용 곡선이 이렇게 증가했었잖아요. 한 개 비용 곡선이 그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증가했으니까 이런 값은 떨어지는구나. 그죠? 한 개의 비용 값이 떨어지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값이 쭉 떨어져 결국 마이너스까지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윤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업 이윤의 극대화가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지는. 자, 여기서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진다는 말이,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진다는 말이 0이 된다는 얘기야. 한 개 이윤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0이 됐네요. 그죠? 더 생산하면 이윤은 떨어져. 왜냐하면 이게 더 한 개의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죠?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한 개의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지는 요 지점까지 가는 게, 그죠?
200개까지 생산하는 게 가장 99개? 199개? 그죠? 아니면 200개? 그죠? 여기까지 생산하는 게 가장 기업 이윤의 극대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했을 때, 101개를 생산했을 때, 102개를 생산했을 때, 점점점점 갈수록 한계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요거는 고정인데 이게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 이윤은 하락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0에 가까이 수렴할 것이고, 그때까지 생산하는 게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거. 기업 이윤이 극대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계 이윤이 0인 상황에서, 야, 그러면 한계 이윤이 0이면은 본전 아니냐? 물건 다 팔고, 비용 다 그대로 다 들여버렸으니까, 이게 본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죠. 한계 이윤의 뜻은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그죠? 한 개를 더 추가했을 때 생기는 어떤 이윤이니까,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죠. 0원이면. 그죠? 비용이 35원이 들고, 그것도 팔았을 때 생기는 이득이 35원이면,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까지 팔아야지만 최대로 많이 파는 거죠. 그죠? 이 극대화라는 거예요. 극대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이윤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이제 이윤은 총 수입 100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이 99만원이다. 그죠? 100만원을 팔았는데 99만원 돈을 써버린 거야. 그러면 이윤은 만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 또 뭐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거 얘기 좀 들었죠. 평소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영화를 볼 건가? 그렇죠? 사람이 영화를 볼 건가? 노래방을 갈 건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해요. 그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영화를 골랐다. 그죠?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면 노래방 가는 거는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린 거죠. 기회비용입니다. 그죠? 기회비용 날려버린 것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래방에 돈을 넣지 않았죠. 그죠? 비용을 든 게 아니야. 근데 이게 기회비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 비용은 기회비용이라는 얘기죠. 그죠? 기회비용은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한 부분이 있지만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죠? 지출하지 않은 부분. 요 안에 정상이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이윤이. 그러니까 이윤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요 안에 싹 짱 박혀 있는 이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윤이 0이네 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이윤이 0이면은 이건 본전이라고 하겠지만 아니다는 얘기죠. 경제학에서는 정상이윤이 여기 안에 숨어있다. 그죠? 기회비용 안에는 정상이윤이 딱 숨어있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은. 이 부분을 봅시다. 그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왜냐면, 최대한 생산하는 거니까. 그죠? 한계 수입은 한 개를 더 만들었을 때 생기는 수입이고, 한계 비용은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생기는 어떤 비용이니까. 그죠? 그게 같아질 때까지 계속 생산해버리면 생산수를 개수를 늘렸다가 그게 같아지는 순간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점이죠. 그죠? 그게 이제 극대화된 상황이고. 두 번째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그죠? 두 번째 개념, 요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윤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자, 보시죠. 그죠?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아까 말했듯이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수입인데 비용이 99만 원이 들었으면 만 원이 이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데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뭐냐?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모두 포함시키는 포괄적 비용이다. 그죠? 기회비용은 포괄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지출이 된 거는 이만큼이죠. 근데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넣지 않아도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라는 거죠. 그죠? 돈을 안 넣었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이유는 기회비용까지 다 뺀 이걸 이제 경제적 이윤이라 한다. 까지 이해되고, 그리고
투하 자본, 뭐 투하 자본이야 뭐 실질적으로 투하한 돈이겠죠 뭐. 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기회비용의 일부에, 그죠? 정상적인 어떤 수익이 여기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돈을 안 썼는데 그 돈 쓴 거라고 뭐 장부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죠?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정상이윤이라고 불린다. 여기가 정상이윤을 정상적인 수익이라고 하고, 그죠? 정상이윤이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라고 한다.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 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그죠?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 활동에서 들이는 비용과 정상이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인 비용과 정상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뭐 이 부분이 꽉 차 있지 않더라도 뭐 정상이윤이 뭐 정상이윤을 이만큼이라도 잡을 수 있겠죠. 어떤 그림 그리기 나름이니까, 그죠? 그만큼은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들인 거고, 그죠?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걸 정상이윤이랑 똑같이 보는 거죠, 뭐, 그죠? 똑같이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수익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단어는 말만 바뀌는 거지. 가리키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한 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니까 요만큼은 이득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정상이윤을 얻는 기업들은 도태될 이유가 없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죠? 본전도 아닙니다. 돈을 정상이윤을 계속 벌고 있어요, 그죠? 이윤은 0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린 이윤이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이윤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면은 주르륵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프 뭐 해석하는 거야, 뭐 해석하는 거야, 뭐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요 문제를 조금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이를테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랍니다. 요 그래서, 그죠? 좀 크게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할 때 A라는 어떤 컴퓨터 조립 회사가 생산 비용이 이렇답니다. 총 비용이 이렇답니다. 총 비용, 그죠? 컴퓨터 판매 가격은 대상 35만원. 이건 뭐 35만원이 계속, 그러니까 뭐 6대를 팔든 한 대를 팔든 다 35만원이에요. 그죠?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됐었죠, 그죠? 가격 그래프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그죠? 가격은 계속 그대로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5만원이다. 그 시설 등의 고정 비용 중 매몰 비용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평균 비용과 이윤을 고려해갖고 A 업체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뭐 어쨌든 35만원이다 라는 데 딱, 그죠? 핵심은 딱 가지고, 그 가격은 변동이 없다. 35만원 그대로다. 자, 그러면은 하루 생산하는데 뭐 비용이 59램이다. 이거는 뭐 실질적인 뭐 사장님이 계산한 거죠, 그죠? 그럼 2대를 만들 때 74만원, 3대를 만들 때 이렇게 든답니다. 4대를 만들 때 비용이 들고요, 그죠? 비용이 계속 든대요. 6대 만들 때. 이거는 뭐 통계로 보는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든대요, 그죠? 그렇게 든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비용은 뭡니까? 평균 비용은 요거 59를 한 대니까 나눠버리면 59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74만원이 들었대요, 2대 만드는데. 그러면 평균 비용, 그러니까 한 대당 비용이죠. 이걸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죠? 74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93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죠? 128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175를 5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243을 6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평균 비용이죠, 그죠? 평균 비용, 그러니까 대당 비용이겠죠. 컴퓨터 한 대당 비용. 그래서 이렇게 평균 비용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한 개 비용은 뭐냐? 한 개를 더 만들 때 생기는 어떤 비용이랬잖아요, 그죠? 추가되는 비용이랬으니까 요거는 15래요. 여기서 74에서 59를 빼니까 15, 그죠? 또 마찬가지, 또 여기서 요걸 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걸 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걸 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걸 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 개 비용입니다, 그죠? 한 개 비용, 한 개 더 생산할 때 생기는 어떤 비용들, 한 개의 비용을 봅시다. 점점 커지죠? 아까 말했듯이 한 개의 비용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입니다, 그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어쨌든 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총 수입은 뭔가? 총 수입은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35만원짜리 한 대 팔면 35만원, 두 대 팔면 70만원이죠. 두 대 팔았으니까 이거 곱하기 2잖아요. 그죠? 세 대 팔면 곱하기 3이겠지. 네 대 팔면 곱하기 4겠지. 총 비용, 총 수입이죠. 그죠? 총 수입. 이거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 그죠? 그러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겠지. 그죠?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마이너스네. 70만원의 수입이죠. 근데 70 비용이 더 들었어. 마이너스죠. 그죠? 105에서 95,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걸 빼니까 양이네. 그죠? 드디어 이익이네. 144대 만들어서 파니까 비용은 이만큼 들었으니까 플러스 12. 여기서 빼니까 똑같네. 그죠? 똑같네. 0이네. 그죠?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또 다시 또 마이너스. 자, 그죠? 그러니까 이유는 점점점 약간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그러니까 작게 팔 때는 마이너스고, 그죠? 이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그죠? 세대 네대 파는 게 가장 좋겠네.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다시 마이너스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그냥 이윤이고, 이때는 이윤에 대한 얘기고. 한 개 이윤은 또 뭡니까? 한 개 더 팔 때 생기는 어떤 이윤, 그 차이겠죠, 그죠? 얼만큼이겠죠. 이거 플러스 20이겠네. 여기서 또 한 대 더 팔면은 플러스 16. 또 이때서 한 개 더 팔면 0. 이때가 지금 지금 한 개 비용과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한 개 수입은 뭡니까? 여기서 한 개 수입은 뭐예요? 가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 개 수입은 같습니다. 그죠?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한 개를 더 팔 때 생기는 또 수입이니까 가격이잖아요. 그죠? 35만원짜리 컴퓨터를 한 대 더 팔면 35만원 버는 거니까. 그죠? 가격이 안 변합니다. 완전 경쟁시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똑같아지는 순간 요때네요. 그죠? 뭐 그러면 한 개 더 만들어 팔 때, 그러면 세 대를 팔든지 네 대를 팔든지 네 대가 총 최고로 많이 생산하는 거네요. 그죠? 뭐 이득은 뭐 0이겠지만. 그죠? 아니면 뭐 정상 이윤 어쩌고저쩌고 포함하면은 뭐 네 대를 생산하는 게 가장 좋겠네. 그죠? 어쨌든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볼까요? 이거 뭐 컴퓨터를 세 대나 네 대를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럼 뭐 세 대를 생산하면 이득이 요 정도고 네 대를 생산하면 이득이 요 정도니까 당연히. 그죠? 이거 좀 이윤 까먹으면 안 되죠. 그죠? 돈 까먹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 뭐 영원이고 본전치기고. 그러니까 본전이라 해도 뭐 이건 본전, 어차피 본전이니까 어쨌든 효율을 따지게 되면, 그죠? 플러스 10이니까 이만큼 생산하는 게 맞겠지.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이윤은 12, 최대 이윤이 10이겠네요. 그죠? 뭐 당연히 너무 쉬운 거고. 총 비용과 회사가 얻는 이윤은 총 비용? 총 비용은 점점 증가하지요. 총 비용 계속 증가합니다. 그죠? 총 비용 계속 증가해요. 그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얻는 이윤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였다가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네요. 그죠? 이게 반비례입니까? 아니죠. 그죠? 반비례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증가하면 내려오는, 이게 반비례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왔다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죠? 방향성 없죠, 얘들은. 야, 틀렸네. 답은 너무 쉽게 찾아지는데 그것도 계속 이제 그래프, 요걸 표를 해석해야 되니까. 그죠?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뭐 4대째를 생산할 때 한 개 비용은, 한 개 비용 35만. 4대째를 생산할 때 한 개 비용 35죠. 그죠? 그러니까 3세대에서 4대째를 생산할 때 35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개를 더 만들 때 생기는 어떤 비용이니까 35만원이니까 이때 가격과 같다. 요때 가격이 똑같네요. 그죠? 가격이 같다라는 말이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 한 개 수입이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니까. 그죠? 가격이 지금 같아지는 상황. 그죠? 그래서 한 개 이윤이 0이 되는 상황. 그죠? 한 개, 좀 글자를 잘 써볼까요? 한 개 이윤, 한 개 수입. 그죠? 해서 한 개 비용. 그죠? 빼는 거잖아요. 그죠? 좀 너무 글씨를 너무 쓰나? 다시. 한 개 이윤. 한 개 이윤은 한 개 수입에서 한 개 비용을 뺀 거니까. 그죠? 한 개 수입은 가격과 지금 같은 상황이죠. 완전 경쟁시장에서. 그죠?
지금 가격과 35만원짜리 요 가격이잖아요. 그죠? 35 가격과, 한개 비용 35죠. 그죠? 한개 비용 35와 같은 상황이다. 같은 상황, 요때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에서 4대로 증가시킬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죠? 맞죠? 그죠? 요때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거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이 35만원보다 높을 때, 이거 뭐,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을 볼까요? 그러니까 뭐, 평균 비용은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증가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평균 비용은 이렇게 되죠. 그죠? U자형입니다. 이거 맨큐의 경제야? 거기도 마찬가지, 그죠? 한 개, 평균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U자형이다.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은 우상향이다. 뭐 이렇게 맨큐의 경쟁에서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이거 이렇게 쭉, 맨 처음엔 비용이 많이 들다가, 어느 정도 때는 조금 비용 값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증가한다. 그죠? 이때 31만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이 31만원보다 비용이 지금 최저점이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높을 때, 가격이 31만원보다 높을 때 생산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31만원이 지금 비용이 31만원인데, 가격이 29만원이야. 29만원짜리인데, 31만원이 돈이 들어. 그죠? 31만원짜리 돈을 들였는데, 최저로 해가지고, 그죠? 31만원짜리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29만원에 팔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3만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31만원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이득을 벌게 된다. 그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이 정도만 이해하고, 이제 그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고, 할 텐데,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다른 문제는 쉽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요 두 군데를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다른 부분, 요 부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올리고요. 안 그러면은 굳이 한 문장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그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또 조회수가 많으면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